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아주 소폭이 남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순매도 규모만을 놓고 보자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각각 600억 원, 90억 원대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받는 충격은 꽤 컸었죠. 자세하게 수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포인트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주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수급 포인트는 그냥 외국인이라고 가겠는데요. 어제 이제 어이없는 하락에 대한 어떤 반발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증시가 취약한가를 오늘도 여실히 보여주죠. 올라서 반갑습니다만은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은 또 오전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한 160억 정도 매수가 거래소에 들어오는데 여기에도 시장이 지금 반색을 하고 있다. 우리 증시가 얼마나 외국인 매매에 지금 민감한지 시장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이번 하락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했죠. 누구라고 다 담담했겠습니까? 당황했는데 이건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고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입장을 바꿔서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도 하루에 겨우 몇백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팔았는데 한국이라는 증시는 거의 고사 상태에 빠져버릴 정도로 패닉에 들어가 버렸죠. 향후에 분명 이 부분은 향후에 이들의 움직임도 상당폭 발이 묶일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부로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들의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어떤 파생으로 어떤 해지를 거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현물 매도 오지 못합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패닉이 빠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이제 코스닥이 또 급락이 어제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런 외국인 매수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가장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딱 지난 그 6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도가 이제 그때보다 조금 덜하다 보니지 같은 상황이거든요. 당시에도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훨씬 컸었고 똑같은 구조, 수급 불균형, 똑같은 얘기죠. 또 실적 문제, 자 이게 거론이 되는데 특히나 이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한번 꼭 체크해야 될 게 최근에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헤지펀드 드디어 론칭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상당 좀 됐는데 요즘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 롱숏 펀드다, 롱숏 ETF다 등등 해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서 하락 베팅 전략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단순하게 종목이나 지수 같은 경우가 여기 좀 왔으니까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런 상품들의 먹잇감이 되는 종목은 대부분 다 실적이 부실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불안한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생각보다 훨씬 그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 전체 시장, 최근에 돌아가는 시장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지난 6월 시장을 돌이켜본다 그러면은 달러의 변화가 있어야 어떤 진정한 추세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우량했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하락할 땐 빠지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모두 회복이 됐었다는 것도 중요하겠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마 어제 코스닥 시장이 붕괴되면서 매도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한 번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장 같은 경우는 어떤 가벼운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매매 같은 경우는 아래 위쪽으로 다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만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서 찬찬히 알려주셨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자면 업종별, 종목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또 오랜만에 오전에 부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또 매수가 들어오니까 반갑긴 합니다. 또 종목들도 좀 반가운 종목도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세로 좀 돌아섰다는 모습, 아직은 추세는 모르겠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신권과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정이 됐지만은 악재에 노출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폭탄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외국인 보시면은 운수 장비 통신이라든지 음식료 유통 쪽에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미미합니다. 굉장히 미미하고 대신에 매수한 업종을 보시면은 전기전자 굉장히 반갑죠. 이 부분은. 자,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서비스 전기전자 통신 쪽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매수한 업종을 보니까 운수 장비가 보이죠.
조선주입니다. 자, 화학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놓고 보면 확인하게 드러나죠. 선호도가 틀립니다. 자, 외국인들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죠. 우리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 되겠고, 자, LG 디스플레이도 잡히고 있고, 뭐 대우조선해양, 금호타이어도 있지만은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가 가장 반가운 부분이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중공업은 이번 시장의 어떤 키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조선주 쪽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그나마 종목에서 규모를 떠나서 종목에서는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덧붙여 주시겠어요? 어떤 큰 전략의 변화를 주기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좀 맞춰 들어가겠는데요. 좀 균형감 있게 또 유동성, 약간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표 중에 중요한 것은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또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작은 종목으로 가느냐, 큰 종목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개별주 장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치수가 가기는 힘든 장입니다.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실적과 대차장구를 좀 체크하자고 말씀드리는데, 대차장구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종목들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꼭 하시고, 또 실적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종목은 거의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적을 체크할 수 있냐, 어떻게 아느냐 미리 그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작은 종목들 별로 뭐 저 시장에 소외된 종목군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안 나오고 커버를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종목, 실적을 아예 실적 추정치를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쉬운 종목군으로 중소형주를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좋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해서 실적 파악이 좀 파악하기 쉬운 종목군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점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급 포인트 알아보면서 수급에 따른 전략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